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민 씨. 최근 안면 통증 때문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통증이 심할 때는 대체로 스프를 먹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국수도 심할 때는 국수도 좀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반찬 없이 이렇게 스프로만 예. 다른 반찬도 다 씹어야 되니까요. 그 반찬을 먹기가 좀 어려워요.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이상 때문에 생기는 3차 신경통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안면 신경 3차 신경통은 50세 정도 될 때부터 앓게 된 것 같아요. 팍팍 찌르는 거 같죠. 무슨 그 날카로운 뭘로 팍팍 찌르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베는 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게다가 당뇨병까지 있어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하지만 최근엔 통증 때문에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환자들은 민감하게 그런 변화에 완연하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요즘 좀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거의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 겁이 나서. 과연 그의 말대로 미세먼지가 얼굴 신경 통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와서 앉으세요. 예. 요즘 아픈 거는 좀 어떠셔요? 지금 보시면 0이 하나도 안 아프다. 경도가 1, 2, 3, 중간 정도가 4, 5, 6, 심하게 7, 8, 9고요. 죽으면 죽었지 못 참겠다 10이면 요즘 어느 정도로 아프세요? 오늘은 한 여기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심하시네. 날씨가 춥거나 흐리거나 눈비 오거나 본인 컨디션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통증 조절이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일교차도 크고 이제 또 뭐 예. 미세먼지도 있고 이러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그의 신경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세먼지, 에어폴루션 같은 공기 오염 물질들이 후각 상피세포를 통해서 뇌에 이제 특정 면역 세포의 활성산소나 그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좀 촉진해서 3차 신경통뿐만이 아니라 뭐 두통이나 아니면은 만성 편두통 아니면은 저희 섬유근육통 환자들, 기타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성 신경변성 통증에도 좀 조절이 안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미세입자가 사람의 폐를 통과해 혈관을 따라 우리 몸에 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인체로 흡입된 초미세입자는 혈액은 물론 폐와 간, 방광 등에서도 1시간이 채 안 돼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그 기도 내에 염증 발현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들이 혈관벽을 뚫고 전신 순환들을 하게 되고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부정맥 등 이런 이제 주요한 심장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찐득찐득해진 이 피로 인해서 부분이 막혀서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심혈관계 질환들에 대한 위험성들도 호흡기 질환 이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대기오염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4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의 뇌 영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기억력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물론 언어와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두께까지 줄어드는 충격적인 현상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가 뇌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최근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기되는 가설들 중에서는 이제 코 안쪽에 있는 이렇게 후각신경들은 바로 이 비강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각신경을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타고 뇌로 올라가서 이런 건강장애들을 유발한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에 직접적으로 이런 염증 반응들을 또 일으켜서 기억이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쪽 질환들과의 연관성들을 많이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사는 89의 황영조 씨. 올해 초 유난히 잊지 못할 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까지 요거 담 까맣게 탔잖아요. 저 왜 저 검은 거 탄 거요? 빽 돌아가서 까맣게 탔다. 그 전체가 며칠 안 보였다니까. 빨갛게 그구만. 아주 뭐 하늘도 안 보이고 전체 보고 빨가 벌써.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이곳 영양군 역시 여의도의 23배가 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영조 씨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진폐가 심하니 호흡이 힘들어가지고 일도 할 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만뒀는 거지. 가도나 숨 호흡하기 힘든데 연기 막 매번 거 마시고 하면 힘들었지. 그림 밖에 나가지 뭐하고 여기 가만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지.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했던 그는 석탄가루가 폐에 쌓여 폐가 점차 굳어지는 진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숨쉬기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 당시 발생한 산불은 폐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기흉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앉아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계속 누워있어야 돼. 왜요? 아이, 앉아있으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힘들어요? 응. 어디가 힘들어요? 여기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숨쉬기도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없던 게 개편해. 그 후론 숨 쉬는 게 더욱 힘들어 자주 누워있게 된다는 황영조 씨. 병원을 찾아 흉부 CT 검사를 통해 그의 폐 건강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오늘 여기 앉으십시오. 3월 말일 날 오셨을 때 숨 더 차야 하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기 들어차가지고 기흉이 있어서 제가 그때 걱정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폐고요. 요 주변에 여기 시커멓게 돼 있는 부분들이 폐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쪼그라들고 공기가 들어차는 기흉입니다. 여기 요 화살표 돼 있는 곳이. 오늘 찍은 CT거든요. 오늘 CT에서도 기흉 다 없어졌어. 그래서 좋아졌어요, 다행히. 다행히 폐에 생긴 기흉이 완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잘 하시고요. 예. 그리고 걷는 것도 많이 하시고 심폐기능 이렇게 늘리는 운동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이 걸지는 못하죠. 숨이 차서.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다리 근육 안 빠지게 그래야 내가 이제 호흡 기능 잘 유지가 되니까 근육 안 빠지도록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숨 차지 않은 정도로. 산불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농도로 이 미세먼지들 높아지는 상황들이 되고요. 유해 가스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더 악화가 되고 기도들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 폐색뿐만 아니라 이 증상들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발생됐었던 산불들은 특히 이제 봄철에
삼척이라든지 울진 이런 쪽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들은 대개는 이 산불들이 동해 쪽으로 바다로 가서 그간에 우리가 큰 문제들을 많이 못 느꼈는데 네. 2025년도에 발생했었던 바이칼 호수 동쪽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네네. 어머. 이제 국경을 넘어서 아주 그러니까 장거리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런 대규모 산불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데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누적해서 계속 노출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런 조리 활동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치면은 후드를 튼다든지 문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실 때는 미세먼지 알람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나가시게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